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리는 답변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사무소나 또는 행정사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유튜브가 5,000명의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 사실 제가 욕을 많이 먹는 방송이에요. 7년째 욕을 먹다 보니까 제가 왜 음주운전자를 돕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방향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논리가 없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런 댓글들이 주로 올라온다라는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들도 이해는 돼요. 다만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돕는지. 네. 이라는 분이 이 댓글을 올리셨는데, 자, 이분께서 이제 실수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하면 다 되는 거냐? 물론 이해는 돼요. 음주운전자들이 욕을 먹어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욕을 먹어야 잘못했으니까. 사람 죽여놓고 실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사건들은 애초에 맞질 않아요. 맡을 수도 없고, 저는 경미하거나 또는 억울한 사안에 있어서 면허가 필요한 분들을 돕고 있다, 이렇게 늘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적인 부분 말고 제가 왜 돕고 있는지 적어도 제 글을 한 번이라도 좀 읽어주시고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 의견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잘 되라는 얘기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의 댓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명을 하는 거예요. 이용님께서 서두는 간략하게 하시고 주로 상담 내용만 부탁드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좀 길죠. 댓글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만 그동안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이런 것들 방문해 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많이 길지 않아요. 15초 정도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나 뭐 다른 행정사님들이 봤을 때 이제 저를 인정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정을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리면 나중에 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의견만 맞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종규님, 구속된 사례도 올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변호사, 법무사 도움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견도 낼 수 있다고 봐요. 제가 구속된 사례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부분 변호사님들하고 상담을 하시거든요. 물론 저한테 문의 오신 분들 중에 구속된 사례가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을 제가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셔야지, 제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구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담 한번 그냥 이렇게 무료로 해드리고 구속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조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사 전문 변호사님한테 가셔가지고 내가 구속된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 사무소에 가라, 조장한다라고 하시는데, 변호사가 있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건들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특정하게 어떤 모 변호사한테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돈 버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서 뭐 땡겨오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들어보시면 제가 이 사건은 변호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진실된 말이에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있어야 방어권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변호사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면은 실제로 변호사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갑다 하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뭐 제가 조장해가지고 뭐 내가 얻는 것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해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관심 갖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요. 음주 이진. 2020년도 1월달, 2020년도 6월달, 6개월 만에 2번 걸렸죠. 변호사 선임은 힘들 것 같고 의견서 써서 내야 될 것 같고, 변호사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죠. 일단은 비용이 없다고 하시면 국선 변호사라도 좀 선임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개월 안에 2번이면 이건 답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감옥에 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감옥에 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변호사 선임을 좀 무리를 해서라도 선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 지군다님. 일단 초범이라 이렇게 실형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답글 남겨드렸죠. 공소장을 받고 의견서 제출한 상태라고 하시는데, 일단 사고가 없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구공판이 걸렸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 선임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렇게 큰 무리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그분하고 좀 달라요. 앞에 그분은 6개월 만에 2번 걸리신 분, 그분은 무조건 변호사 선임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군다님은 변호사 선임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공탁문의 니힐님,
공탁 진행을 위해 지난주에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법원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허가를 해준다는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묻지 않고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피해자 측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나요? 형사공탁은 이제 합의가 안 될 때 하는 거예요. 그 공탁계 가서 공탁을 하는 건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설명드리자면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를 할지 안 할지를 피해자한테 물어봐요. 근데 피해자가 나 그런 거 안 할래요 하면은 그때는 공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르면 아예 공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고 공탁은 두 번째로 이제 피해자가 동의를 했어. 그래서 공탁을 하긴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수령을 안 해가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령을 해갔을 때 어떤 공탁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일부라도 수령을 해가야.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는 않겠죠. 애초에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 자체가 없었다면은 처음부터 공개를 안 하겠죠. 자기 정보를. 사실상 공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뭉앵앙잉님, 음주운전 사고 질문. 0.109 5월 중순 전치 8주가 있습니다. 뇌손상 있고요. 자, 이거 제가 답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1번 초범이란 전자의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일단은 3명이 다쳤고 전치 8주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 피해자가 그동안 준비하던 시간과 비용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동안 준비하던 시간과 비용이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을 제가 의미하는지 몰라가지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사료된다라고 이제 썼죠, 제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사망사고나 영구, 후유장애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의 의사가 있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자료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공탁 못하게 하려면 개인정보 공유 미동의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나게 되면 거의 죽일 것 같다고 연락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연락을 안 하는 건데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아니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소명하려면 양형자료로 이제 내가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들이 피하더라, 그런 통화 내역이라든지 문자 내역 같은 것들을 가해자 입장에서는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숙합니다면 경찰서 검찰청 제출자료. 경찰서에서 반성문 한 부 제출했고 어제 오후 민원실 업무 마감 전에 양형자료 추가 제출했습니다. 전달이 안 된 건지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갈 거고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해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락이 될 것이 염려가 된다면 나중에 검찰청 민원실에다가 다시 한번 내셔도 됩니다. 자, 셀 오너님 첫 음주사고 0.201 농도 나오셨고요. 실형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염려하고 계시고요. 처벌이 어떨까? 일단 사고가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2년일 거고요. 농도가 높아서 구공판에 갈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벌금이 나온다면 일단 1,00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지로님, 초범 대물대인 0.2% 이상 형벌. 일단은 변호사비가 1,500만 원 정도 이제 부르셔서 좀 포기하고 말았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대물대인이고 농도가 0.2가 넘어가서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변호사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혼자라도 방어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으로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6개월 만에 2번 걸렸던 그분 사례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 긴장은 하셔야 돼요. 반성문이나 의견서 같은 거라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합의는 다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한 명이라도 가급적 하시면 좋겠습니다. 반성문 작성법은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국선 변호사 후회 막금님, 공소장 등기로 오면 의견서랑 국선 변호사 신청 선고서 같이 옵니다. 의견서는 변호사 선임 시에는 변호사가 이제 써주십니다. 보통은. 근데 이제 국선 변호사가 피고인 의견서까지 써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국선 변호사도 이해를 해야 돼요. 제 친구가 국선 뛰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변호사가 법원 가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봐야지. 사실 교통비 빼고 시간 빼고 하면은 그렇게 남는 것도 없어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돈의 논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변호사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의견서 하나 제대로 쓰는데 거의 한 이틀 걸려요. 의견서 정도는 이제 직접 쓰시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비용이 된다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법무사님한테 좀 맡기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선 변호사 신청서는 내주셔야 돼요. 변호사 선임 전에 내는 거니까 당연히 내셔야 되고요.
자, 90판에 적발됐다고 나왔네요. 벌금형을 받고 싶은데 농도 0.2 넘어가면 단순 음주도 저도 확답을 못 드려요. 만 1, 2, 3님도 벌금 나올 확률이 7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90판 확률이 30% 된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30% 확률인데 걸렸잖아요. 지금 90판이. 30% 확률이라고 해도 무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일단 변호사 선임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30% 얘기를 했으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벌금형을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조언 정도는 드리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3분 정도는 제가 무료 상담을 좀 할 수가 있으니까 망 123님이라고 얘기하시고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어떤 특정한 변호사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네. 자, 벤치 고동님, 초범 0.144, 우회전, 형사 합의 다 하셨고, 피해자 다친 곳 없고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90판 가능성도 그러나 있어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가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면허 취소가 2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 모두 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 질문 주시든지 아니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